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목요일 1시 30분 어김없이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가지고 정치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장영철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박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살아남자 경제. 박사님 진짜 살아남아야 될 게 네. 요즘 보면요, 지금 K방역 다시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도마에 오르지 않습니까? 네. 우리가 K방역 처음에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세금으로 그 사이에 메꿨는데 네. 세금 그 폭탄 돌려가지고 중산층 뺏어가지고 그나마 지금 메꼈는데 요번에 풀어놓고 보니까 또 이게 뭐 확진자가 하루에 뭐 10,000명 가까이 되고 이러고 또 사망자가 뭐 400명, 500명 늘어나니까 이 와중에 또 대통령께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호주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요, 갔다 저기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등등 하시면서 이제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참 이런 와중 아닙니까 현실은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근데 K방역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문제만 이 정책 실패가 계속 됐는데 또 요번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경제가 어떻게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어느 분이 K 방역을 K자를 킬링이라는 단어로 썼더라고. 예, 그래서 예. 킬링 방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. 참 재미있다 예.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. 그 초기에 이제 K 방역하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전 세계가 모범을 보인다는 등 뭐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백신도 제대로 못 구해갖고 네. 여기저기 지금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뭐 해외에서 남는 나라에 가서 구걸을 할 정도로 예. 구걸까지 하면서 가져왔잖아요. 근데 예. 알고 봤더니 그것도 거의 물 백신에 가깝다는 거잖아요. 예, 지금. 예. 그러니까 그 백신 자체가 사실 단기간 내 개발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도 이제 네. 개발을 했다는 게 좀 재밌는 일이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네. 그런데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백신 중에서도 물 백신을 대거 수입을 해갖고 이제 맞춰놓다 보니까 네. 지금 외신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. 한국이 접종률이 이제 80%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느냐.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자영업자들 보고 이제 계속 그 사람 받지 말아라. 또 각종 종교 단체에는 집회도 하지 말아라. 등등의 이제 국민을 억누르면서 이거는 K 방역이다. 우리가 전 세계와 찬사를 보내는 K 방역이고 우리가 코스를 다 관리한다. 뭐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뚝이 무너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하철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기는 기적이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질 않고 계속 쇼만 하더라.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지친 거예요. 예. 아, 이거 무슨 쇼를 그렇게 계속하나. 그 미국에가 1998년도에 그 트루만 쇼라는 영화가 보면은 예. 어떻게 보면 세트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촬영을 해서 생방송하는 뭐 그런 건데 트루만 쇼. 당사자는 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. 예. 이게 세트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는 거기서 출생해서 고향인 줄 알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제 탈출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. 우리가 갑자기 대한민국의 큰 세트장을 만들어서 문재인표 세트장을 만들어서 예. 국민을 그 보고 싶지 않은 쇼를 자꾸 보게 만드는 예.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그 우선 이제 K 방역으로 이제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확진자가 지금 조만간에 이제 10,000명을 넘을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근 2년 동안 온 국민한테 사실 피해를 줬거든요. 그 이렇게 국민의 그 자유를 억압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보상들이 있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자영업자 보고 야 그 더 이상 이제 영업하지 말아라 어쩌고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계속 질질 끌다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럼 자영업자도 그 관련 가족까지 하면 한 1,000,000명 된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데 예. 거기에 대해서 그냥 K 방역이라는 거 자랑하려고
영업 시간도 제한하고 그렇게 엄청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가중이 됐고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엄청나게 그 제약을 받았잖아요. 네. 그러면서 민노총 집회는 허용을 해주고 이런 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제 국민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트루만 쇼에서 트루만이 이 현실을 이해한 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. 예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쇼. 예. 그 당시는 평화 아니면은 뭐 말을 못할 정도로 예. 온 누리에 평화 얘기만 했어요. 예. 근데 평화가 진짜 왔습니까? 쇼만 했지.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았어. 예.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내년 대선을 기하로 해서 예. 또 쇼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 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럼 이제 그런 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를 뽑아봤는데 예, 예. 물론 이제 다 보도가 된 거지만 작년에 화성시에 이제 그 LH가 지은 공공 임대주택의 그 세트장, 그것도 이제 거대한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예, 예. 트루만 쇼 영화처럼 예. 세트장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 인테리어는 4,290만 원을 들였대네요. 그러면 이게 이 그 임대주택이 보증금 월 9천만 원에 보증금 9천만 원에 월 10만 원 임대료를 내는 데인데 예. 그러면 시가로 사실 얼마 안 되는 건데 4,290만 원을 들였으니 얼마나 그 세트장을 잘 만들었겠어요. 거기에 또 기가 찬 게 세트장 하면서 그 대통령 행사를 하는데 4억 1천만 원이 들었다니까 대략 4억 5천만 원을 쓰면서 가니까 대통령은 어유 이거 뭐 살만하네. 애들 둘은 충분히 키우겠네. 이런 그 밑에서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을 속인다 그럴까?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좀 제대로 정책을 하나.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.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에서 공장을 준공하는데 그 뒤에 사진 보시죠. 예. 예. 아니 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가운데 딱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주인인 여기 주인은 여기 이재용은 예. 저 구석에 가 있고 예. 야, 그거 좀 되게 웃기더라고요.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좀 놀랐는데. 여기 장관들 둘 있고. 아, 장관 최소한 예. 대통령 여기 옆에 정도는 서 있어요.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. 근데 장관이 뭘 했다고 지네들이 거기 서서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개그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쇼를 하고 있더라.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4년 동안 예. 맨 쇼만 하고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아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쇼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가상현실에서 컨트롤 당하고 있구나. 이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. 예. 맞습니다. 그 박사님이 저 두 가지를 사례를 저 평화쇼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 요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셔서 이게 정책을 지평하고 이런 어떤 진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쇼를 한다.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적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이런 국민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네 편 내 편이 있어가지고 우리 니는 그거 잘못 안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할 분들이 있는데 요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. 대통령이 2주 전에 위더 코리아 이제 위더 코리아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위더 코리아를 취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. 그렇게 했는데 딱 2주 만에 몰라 2주 만에 거리두기 다시 그다음에 또 뭐 자영업 봉쇄 다시 시작되고 해외 입국 봉쇄 뭐 이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참 그 사이에 대통령은 호주에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경제 협력을 위해서 간다는데 호주의 좋은 날씨라고 해서 칭찬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페라 하우스에서 호주 그 대통령인가 수상모 부부하고 온 가족하고 사진을 찍고 나들이를 하셨어요.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그 봉쇄를 하면 대통령 또 격리가 돼야 되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도 뭐 청와대에서 격리를 해야 되겠죠.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딱 2주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정책이 좀 국민들한테 좀 와닿게 진정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쇼를 한다. 그래서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
K방역 다시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이제 2주 만에 또 이걸 또 절대 이런 일이 위더 코리아를 없는 일이 없는다고 그러더니 이제 딱 2주 만에 이제 다시 봉쇄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쇼를 위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. 현실하고 괴리가 되면서 계속 이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. 예. 그런 부작용이 생길 때 항상 속죄양을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. 예. 아, 얘 때문에 그랬다고.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볼게요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두더지 게임 비슷하게 돼버렸는데,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이제 집값 문제, 세금 문제, 이게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사실 중요한 건데 그 시장 수요 공급 원리를 무시하고, 물론 이제 시장 수요 공급 원리가 100%는 아닐 수도 있어요, 집값에서는. 네. 그렇지만 그거를 또 무시하면 안 되는데, 무시하고 세금으로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이제 세금 폭탄을 날리다 보니까 예. 이제 국민들이 이제 들끓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나쁜 사람이다. 죄인이 투기꾼이다. 돼버린 죄인이. 임대수, 범법자. 임대사업자. 네. 임대사업자는 더 황당한 거예요. 네. 정권 초기에는 그 권장을 했거든. 사업자 그 등록해라. 세금 혜택도 막 주고. 그래놓고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취소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종부세를 1억 원씩이나 내는 예.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평소에 그 즐겨 쓰는 수법 편가르기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물타기도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종부세 해당자는 2%밖에 안 된다 국민의. 뭐 소나타 자동차 세금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냐 50만 원밖에 안 된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실제로 이제 1주택자가 큰 혜택을 본 것처럼. 근데 알고 보면은요, 종부세는 어차피 이중과세예요. 예.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거든요. 예. 종부세는 이제 안 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집값을 올려놓고는. 근데 재산세는 엄청나게 또 올랐거든.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세금 폭탄을 특히 그 은퇴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. 집 팔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집 팔 때 다 빼가니까 양도소득세로 다 왕창 물려가고 이제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 네.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발언할 때마다 이상하게 역전 현상이 벌어져 갖고 뭐 전에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의 터널 끝이 보인다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엉망이 되고 예. 부동산 빼고는 잘해 뭐 그러는데 잘한 게 사실 없거든. 그다음 부동산은 더 올라가고. 예. 그다음 K 방역하면서 백신 거지가 돼서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등등의. 예. 그럼 그때도 이제 속죄양이 이제 어디 교회라든지 뭐 자영업자들 이제 이런 종교 식의 집회.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.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는 이 정권이 사람들이 침몰나는 거거든요.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갇혀 있는 가상 현실에서 쇼를 보는데 이제 더 보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. 예.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더 이런 쇼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꿰뚫어 보는 예.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하나 좀 덧붙이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장영철 박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공정선거 국민행동에서 종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여기 우리 방송에서 선언을 했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장영철 박사님이 뭐 그렇게 한 거 그것만 갖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지역 국회의원도 좀 노력하고 뭐 등등 그런다는데 이 종부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헌법소원까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지금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이제 그룹들이 이제 몇 개 생겨갖고 이제 다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줬어요. 아마 이제 강남구의 유경준 의원이 이제 질의를 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답변이 꼭 소송에 참여를 안 해도 위헌 소송이 종부세 위헌 소송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
예, 뭐 덧붙여 코로나 확산이 아까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와서 또 속죄양을 누굴 삼냐면은 이 청소년들, 그 어린아이들 이런 백신 백스. 저는 그런 아이들은 안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또 요즘 와서 코로나 확산 문제가 또 청소년들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강제로 이게 맞게 한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속죄양 그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이 다 같은 국민입니다. 자,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사실은 다 같이 살아남아야겠습니다.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, 장 박사님 끝내겠습니다. 사람장 경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치, 경제, 시사 채널 홍용락 TV